저는 이에코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정병훈이고요. 이제 패시브만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또 목조는 안 하고요. 철근 콘크리트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공은 난방을 제가 지금 판교에 75평을 살고 있는데요. 연 25만 원의 난방비를 내고 있고요. 전기로 해서 토탈 들어가는 게 연 50만 원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연료비 때문에 되게 고민 많으신데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월 아니고 75평 주택이 연 25만 원을 실제로 본인 주택에 그렇게 지어서 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지었길래 이 연료비가 월 25만 원도 아닌 연 25만 원을 내는 주택을 지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신축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될까요? 저희 패시브는 5가지 요소가 기본인데요. 요즘에 6가지로 하면 그 고단열과 여기 주변에 보시면 창호가 있습니다. 고밀도 창호, 고단열 창호, 그 다음에 열교가 아예 없는 건물, 그 다음에 외풍이 아예 없이 기밀한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짓는 것은 워낙 기밀하기 때문에 실내에 햇빛이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서 여름에 같은 경우는 외부 블라인더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풍이 없으니까 이제 집안이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니까 전열 교환기가 필수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독일에도 있고 프랑스에 있고 인도에 있는데 보름동 갔다 와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면 됩니다. 집 지을 때 싸게 짓게 되면 조3 못 사잖아요. 앞에서 적게 들어가면 유지 관리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테이는 더해요. 왜?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다 보니까 연료를 최대한 막 데워서 막 쓰게 되죠. 근데 요즘에 연료비가 2배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에너지 쓰는 건 더 제어를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이 사업을 할 때 이 에너지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 사업할 때 사람들이 패시브 하고 싶어서 많이 하지만 비용적인 허들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일반 건축 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될까요? 옛날에 비해서 단열 기준과 창호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스테이라기보다는 일반 집을 따진다면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부 인테리어의 좌우가 되거든요. 가장 기능적인 문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수에 상관없이 4천에서 8천만 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최소 기준으로 45평에서 60평 기준했을 때를 기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전보다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 패시브에 대한 관심, 또 제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거주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열을 달하고 패시브 창호 쓰고 지금 저기 전시하고 있는 패시브 현관문 쓰고 기비를 좋게 하고 건물은 어떻게 해결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풀빌라, 더군다나 겨울에도 쓸 수 있는 온수풀을 만들려면 사실 머리가 띵해지는 게 많습니다. 수영장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견적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 스테이의 풀빌라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돈을 좀 적게 들 수 있을까요? 어제도 저희가 LG 그룹에서 유럽형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거를 개발하신 분이랑 여기서 만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형 평수일 때는 그 비용이 참 애매한데 지금 견적 들어온 게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공기 히트펌프로 해서 그 난방도 하고 물도 데피는 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풀빌라라고 한다면 물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고성에 풀빌라를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물입니다. 온수입니다. 온수 탱크에서 350리터짜리를 2개를 설치하면 700리터짜리의 온수를 물을 채우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서서히 식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증발한다는 거죠. 실내에 있으면 물이 그나마 덜 섞는데 5배에 있으면 상당히 빨리 식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다른 비관한 예를 들면, 그런 가정집이었는데 지하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요 옆에 있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을 물을 교체를 하는데 순환식입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에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덮는 이유는 전열교환기가 있기 때문에 물의 증발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 풀었는데 아직까지 저도 풀빌라는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짚어드리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가서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게 돈이 적게 듭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쓰는 게 돈이 적게 듭니까? 하면 대다수는 주거는 내가 살 거니까 짓겠지만 스테이, 가서 잠시 머물 곳은 내가 돈 주고 쓸 수 있으면 그게 나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술력으로는 노천탕을 쉽게 얘기해서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왜? 겨울에는 얼기도 하고 주변의 제반 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가진 회사가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배 만드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정박형 카라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노천탕, 다 배 만드는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 위에서 떠서 있는 방수는 기본이겠죠? 기밀이요? 세면은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기본이겠죠? 거기 안에 단열이 들어가서 전기 보일러 들어가서 온수풀이 들어가서 여과기가 들어가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비용보다는 많이 저렴하죠. 왜? 방리, 다매로 공급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인이 신축을 해서 풀빌라를 만드는 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보수 관리.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이 대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야 돼요. 근데 뚜껑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평수에 또 들어가죠. 그런데 건축평수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됩니다. 알긴 알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그것 또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소자본으로 숙박사업을 창업할 때는 만들어진 공간들, 노천탕도 그냥 갖다가 놓으면 땅을 파서 콘크리트를 하고 노천탕을 집어넣고 데크를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한 노천탕이 렌탈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 구매하면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는 거. 스테이 사업할 때는 물이 필수입니다. 스테이에 노천탕이 있어요. 노천탕은 내부 마감이 흰옥계예요 하는 순간 고급 숙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풀로 다 렌탈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제로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제로에너지를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제로에너지를 했었을 때 더 이익이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놀러 가보면 가자마자 난방이나 에어컨을 기본으로 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집을 기준에 보면 패시브적으로 제로에너지 쪽으로 짓게 되면 그 집이 얼마나 난방을 틀었거나 에어컨을 틀었을 때 답답하고 춥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걸로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초기 투자비의 문제이지만 그거는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저희는 여지까지 저희가 처음으로 고성에 패시브로 아마도 대한민국 최초일 것 같은데요. 그거를 관리비가 5년 안에 뽑아지는 리사이클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온수만 해결된다면 되고요. 스테이를 운영하실 때 또 여기든 저기든 건축은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비인 것 같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이 스테이 사업의 주 관점인 것 같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병호 대표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성비 투자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냐. 자,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전체를 대피려면 돈이 많이 들겠어요? 적게 들겠어요? 당연히 많이 듭니다. 가성비 안 맞습니다. 저희는 스테이를 한옥 방식처럼 공간을 쪼개서 밖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자, 지금 저기 왼쪽에 보시는 공간을 잠시 보시면 전면에 있는 것은 캐빈이라고 해서 호텔식 공간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웬만한 호텔 부럽지 않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공간은 2인이 숙박할 수 있고 연인들이 쓰기에 딱 좋은 구조입니다. 좌측을 보면 4인 가족이 캠핑하듯이 쓸 수 있는 정박형 카라반이 있습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뭘까요? 정박형 카라반은 인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다가 놓고 우리가 정화조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히노키 키즈풀 누촌탕이 있습니다. 천정이 열리고 5톤의 못이 들어가고 90cm까지 온수풀이 됩니다. 이 앞에는 야외 키친이 있고 전동 파고라가 있고 데크가 있고 야외 가구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풀 패키지로 해서 100평 토지에 공급이 됐을 때 하루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확보한 제주도 지역에서는 미니멈 4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풀빌라 있잖아요. 이 풀빌라들이 하룻밤에 받는 비용이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 하나, 거실 하나, 실내 풀 하나예요. 협소하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00평 토지를 오롯이 쓸 수 있게끔 전체를 펼쳐 놓았고, 이게 왜 제로에너지가 가능하느냐? 저희가 온돌 매트리스라는 히트파이프가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난방 장치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써가지고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비가 나오지 않는 솔루션을 적용해 놨다. 이런 걸 하나하나 산다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지만 저희가 이것들을 전문 용어로 MOQ라고 하는데 이 물량뛰기를 한 거예요. 물량뛰기를. 그래서 저희가 공급할 객실을 잡아놨고 전체 눈에 보이는 거 전체 다 해서 1억 8천만 원에 벤츠 S클래스 한 대 값이죠. 내가 구매를 한다면 S클래스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땅도 임대하고 공간도 임대하거나 구매해서 아니면 내 땅에 설치해서 숙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플랫폼이 돕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나경 대표님 계시면 앞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들을 만들어 나갈 때 실제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쉽게 벌 수 있어야겠죠.